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경남 저도로 6박 7일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를 경호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찰 진술 내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체병 순직과 잼버리 파행으로 민심이 흉흉했던 그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씨는 캠프파이어가 보고 싶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시가 떨어지자 경호처 직원들은 삽을 들고 바닷가를 평탄화했고 장작도 챙겨와야 했습니다. 공적 지휘가 없는 김 씨가 경호처 직원들을 사적으로 부린 겁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를 우리가 한동안 너무 안 했어. 그러네 좀.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김건희가 얼마나 권력을 사유화했는지 오늘 낱낱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김건희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한이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입니다 이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구나 하는 정말 잔인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2023년 8월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파행으로 한덕수가 변기 닦고 있을 때 민심이 흉흉할 때입니다. 그때 잼버리 참여한 분들 막 고열로 난리도 아니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막 땅에 떨어졌었잖아. 그런데 그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남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김성훈 경호처장 오랜만에 또 다루네. 로맨티스트? 김성훈 경호처장이 요새 경찰에 가가지고 다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나 봐요. 관련 내용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이 당시에 여사께서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무전으로 전파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바닷가를 서둘러 평탄화하고 장작도 가져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거 할 때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현타오죠.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있었고 대선 캠프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 사람들이 이제 캠프파이어 막 해가지고 휴가지에서 했던 일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그 캠프파이어에서요. 그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앞으로 서로의 다짐도 저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답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21g 대표입니다. 21g 대표예요? 거기까지 갔어. 이거 민간인인데? 예. 21 제가 국회에서도 공개를 했던 사항인데 21g 대표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자기 저도 휴양지에 휴가 같이 갔었다. 캠프파이어 같이 갔다고. 자기 부인은 가지 않았고 자기 이외에 서너 명의 민간인이 있었다. 같이 했고 말씀처럼 방금 발제하신 것처럼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코어 그룹들이 모여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 아까 뭐 캠프파이어 정도가 아니라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이 진해 인근에 있는 폭죽이라는 폭죽은 다 끌어모았대요. 캠프파이어하고 폭죽을 발사를 위해서. 그래서 진해 인근에 폭죽이 동이 날 정도로 다 모아가지고 그날 다 쏘았어요. 와, 진짜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포함 어느 누구도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관련 내용도 이제 진술이 있는데 해군 군함에서 선상 파티를 즐겼다는 건 뭐 세상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뤘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 알았는데 대통령이 이 짓을 해도 욕먹을 짓이야. 그런데 대통령은 그때 또 없었나 봐. 군함에 김건희만 있었대. 그때 선상 파티를 즐겼는데 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윤석열은 수석들과 다른 곳에서 만찬 중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술 먹고 있었다는 거고. 예, 귀빈정엔 김건희만이 있었다. 자신도 김건희 초대로 참석을 했었다. 방금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다른 경호처 간부가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귀빈정이 이게 식당 이름이 아니고 배 이름이잖아요. 배 이름이 아까 배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타고 가는. 해군 군함입니다. 네. 네. 와, 진짜 열받아, 진짜. 이거 용서가 안 돼. 캠프파이어 때는 윤석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없었지. 들었고요. 캠프파이어도. 시계열별로 쭉 정리를 해주면 이런 네네. 겁니다. 우선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어서 배를 탔고요. 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쓴 거죠. 그쵸. 그 안에서 작살 파티를 한 거예요. 네. 아, 군함에서 네, 작살 군함. 파티예요. 아, 작살 파티까지만 그러면 네. 제가 요거 짧게 정리하고 그러면 디테일한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금바리회 공수해가지고 먹었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김용현 당시 이제 경호처장의 지시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를 공수했는데 예. 경호처 직원이 김해공항에서 회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됐나 봐요. 작사를 이용을 하려면 뭐 어천계장의 그거는 요 다른 얘기예요. 네. 네, 요거는 직접 잡으려면. 네, 작살 쇼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금바리는 그냥 갖고 와서 그렇게 가끔 먹은 먹었고 거고. 작살 쇼가 또 있었는데 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작살 쇼 의혹 제기를 했던 박지원 의원님의 그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의혹 제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잖아.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살 쇼와 관련해서 작사를 이용을 하려면 어촌계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대요.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걸 알았나 봐. 자, 그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횟집에서 활어를 구해 와가지고 수조에 넣고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데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저 했습니다. 경호처 지금 얼마나 현타와. 이거. 아,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이제 좀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시계열로 쭉 엮어서 하루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작살까지도.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배를 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해군 군함을 유람선으로 띄웠죠. 좋았어. 거기서 작살 파티도 한 거예요. 다금바리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수조에 넣어서. 자, 근데 또, 야, 우리 좀 폭죽을 봐야 돼. 그러니까 경호처 모든 요원들이 다 동원돼서 진해에 있는 폭죽들 다 쏘아가지고 선상에서 폭죽 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나서 야, 지금 우리 캠프파이어 해야 돼. 라고 해서 경호처 간부들 동원해서 바닷가 평탄화 작업을 쭉 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요. 캠프파이어가 끝난 다음에 야 우리 노래나 한 자리 할까?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을 동원해서 그 저도 휴양시설에는 노래방 기계가 없거든요. 네. 시내 나가서 가지고 와. 와.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이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서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밤에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럼 노래도 뭐 불렀을 거 아니야. 여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거 정말 돌아버리거든.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호처 간부가 노래방 기사는 아니잖아요. 진해 시내에 나가서 네. 노래방 기계를 수배해 오면서 자기가 설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죠. 정말 현타가 오겠습니까? 평탄화 작업까지는 그렇다 쳐. 노래방 기계 설치하던 그 간부가 얼마나 이게 진짜, 씨. 폭죽사와 노래방 기계사와 작살쇼회 이게 V0였던 김건희를 위한 쇼였던 거예요. 하룻밤의 쇼. 노래는 그 캠프파이어 그 자리에서 한 거야? 아니면 또 어디 들어가서 한 거야?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야. 김건희 본인의 자백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하여튼 멋지게 살았어요. 잘 본 인생 시간이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21g 대표는 지 와이프를 띄워놓고 오고 김건희는 지 남편을 띄워놓고 가고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세요. 2023년 8월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에 잼버리대 최상병 순직 사건도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기 핵심 코어들 사실상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의지를 한번 모아보자. 제대로 힘다지게 해보자라고 김건희가 집합을 걸었던 모임인 겁니다. 근데 진짜 역겨운 게 이런 김건희가 재판받으러 나올 때 이러고 나오잖아. 그리고. 마스크 쓰고 네. 역겹지 진짜. 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 내란 없었으면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을 시기야. 당연하지. 지금도 매 휴가 때마다 아직 여러분 임기 안 끝났습니다. 놔뒀으면. 와. 저는 이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가장 큰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요. 활어를 잡으니까 UDT 출신 이랬을 거고 뭐 한우 먹었으면 그러면 야 707 없냐 뭐 이랬을 거.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했던 경호관들은 맞아요. 저한테 제보를 했을 때 진짜. 야,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그럼. 라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보도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건 김성훈이 이제서야 김성훈이 김성훈 이제서야 뭐 그런 일들을 인정하잖아요. 예. 제가 국회에서 그토록 해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인정 안 않았거든요.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자기가 발뺌하려고 자기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서 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김성훈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실제로 VIP 휴가지에 따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계통이 아니지. 예, 네. VIP 휴가지에 따라가는 사람은 경호본부장 또는 가족부장, 수행부장 등이 가는데요. 이 시기에 김성훈이 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유는 권력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아부하고 겨냥했던 거예요.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 어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 눈에 들은 거예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휴가지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김성훈은 뭐 현타 올 일이 없네요. 전혀 없죠. 거기에 그리고 들떠 있었겠네. 그 다음에 8월 중순경에 윤석열 부친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부친상에서 김성훈이 빛을 발하죠. 전국에 몇 자리를 알아보러 다녀요. 김성훈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눈에 확실히 들어요. 도장을 찍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다음에 24년 봄에 차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실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기억해 보세요. 탄핵 그 내란 시기에 박종준 처장이 그만둡니다. 경호처장. 맞습니다. 갑자기 박종준 그만둬요. 처장. 이 양반이 그나마 경호처 내에서는 온건 합리파였어요. 이 사람을 똘똘 말아서 내보는 게 김성훈이에요. 대단히 권력력이 강한 자이고 저도 휴가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용현이 시켜서 나는 몰라. 네. 시켜서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판이 다가오거든요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얘기하는 지가 거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이고 새빨간 와, 거짓말.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고 그냥 괘씸해가지고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내용은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 준비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키워준 사람 배신한다고 무조건 뒤에 가서 물어뜯는. 예, 한번 얘기했었죠.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 홍준표 배현진만 얘기했잖아. 맞습니다. 김성훈이도 똑같잖아. 김성훈. 지를 거기까지 키워준 사람을 이제 지금 와가지고 맞아. 너네들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다 너네가 뒤집었어. 난 살아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당시에 윤석열을 호위무사가 됐던 경호처 간부들, 가족부장 김땡, 네. 그다음에 김신.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땡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때부터 한 팀이 됐던 사람들. 저도 때부터 쭉 가는 겁니다. 패밀리지 진짜. 패밀리. 김성훈은 또 김건희 생일날 또 트렁크에다가 맞아. 풍선 넣어가지고 이벤트 했죠. 이벤트하고 있었지. 가관이었습니다. 네. 야, 그래서 김건희 초대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네. 김건희가 초대해서 간 거다. 본인은. 내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면 이건 무조건 롤링페이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프로그램 자체가 네. 탄탄하잖아. 너 레크레이션 많이 해서 알잖아. 많이 했죠. 탄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촛불 듭니다. 그동안에 서운했던 거 얘기하면서 눈물 약간 울어주고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일이. 예,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선 그랬겠죠. 여사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만 좀 고생하세요.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갔겠지. 분명히 통기타 칠
칠 줄 아는 사람 한 명은 있었을 거예요. 예. 사랑으로 들어가지. 내가 사랑하는. 자, 옆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다 함께. 이건 탄탄해 프로그램이야. 탄탄하다고. 이건 전문가가 붙었어 내가 봤을 때. 정말 역겹습니다, 진짜. 예. 요새 재판정 나오는 모습 보면 진짜 역겨워요, 역겨워. 지기현 판사를 초빙하진 않았겠죠. 아, 지기현이 그래죠. 아, 네, 그래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 봤으면 진짜. 네. 이번에는 경호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입을 다물고 있던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관련한 진술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휴가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관련한 증언들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 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캠프파이어를 해달라고 해서 캠프파이어 준비도 했다. 뭐 이제 뭐 물고기 잡는 그 뭐 하라고 해서 또 했다. 뭐 이런 것들. 아, 이거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김건희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요건 들을 때마다 놀라운데 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다라는 내용도 이것도 이제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김건희 사적 지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업무 관련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욕심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냥 경호처에 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김건희가 갑자기 그 한강다리 마포대교를 막아가지고 강변북로가 갑자기 이제 경찰이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뭐 순찰한다고 그래서 경찰이 막았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사실은 대통령 놀이를 한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저도 휴가도 제가 왜 이게 사실은 뭐 캠프파이어하고 뭐 이런 게 왜 특검 안에 들어갔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캠프파이어 해가지고 이게 특검의 내용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 가가지고 해군 있잖아요. 예. 해군정. 네. 그 군함을 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휴가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저도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다. 그리고 뭐 회를 먹고 싶었는지 그 회를 또 여기가 저도가 통영이거든요. 예. 그 근처에도 횟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군 배를 이용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회를 떠온 거예요. 공수를 해와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특검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뭐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예. 어제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예. 그 사실상 마지막까지 윤석열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공수처가 막 그 공수처 직원들 이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체포 영장도 막 뭐 총으로 막 저지시키려고 했던 그 김성훈이 갑자기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휴가 때 김건희가 시켜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무슨 뭐 작살 무슨 찍는 거를 했다든지 뭐 선상에서 해군 배죠. 거기서 뭐 술 파티를 열었다. 그런 것들을 다 진술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점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제 앞서서 진술했던 내용과 좀 이제 배치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어떻게 뭐 전략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는 추이를 김성훈 전 차장도 보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본인 사건에 유리한 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김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진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본인이 추후에
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변호인이 그렇게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거는 뭐 김 전 차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각종 관계자들 그리고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전 차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을 번복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죠.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앞선 진술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 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더 높다고 볼 것이고요.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김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군요. 이 이제 선상 파티가 있었을 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이 터졌었고요. 잼버리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졸속으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때예요. 근데 저도로 뭐 휴가를 갖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 휴가 기간이니까 갖다 손 치더라도 김건희 혼자 있는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이 직원들과 공유를 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3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휴가 간다고 한 거예요. 그 휴가 기간이 이제 7박 8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상병 그 순직 사건이 한 2주 전에 있었고 그때 이미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휴가 기간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국제 행사가 이 잼버리였는데. 그렇죠. 그 잼버리 행사를 망쳤어요. 그냥. 네. 예. 아예 이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전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잼버리 참가하려고 많은 청소년들이 왔는데 그때 날씨가 이제 엄청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숙박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운데 뭐 어느 정도 야외라고는 하지만 곳곳에는 이제 온열 환자들이 생기면은 그분들을 치료해야 하는 뭐 응급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온열 환자들이 속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청소년들을 보낸 부모들이 SNS에 난리가 나가지고 한국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부가 총동원돼요.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잼버리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그 뭐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그 저도 경남에 내려가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도 웃긴데.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해군 함정을 동원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거 그냥 좀 정신이 제대로 있다면은 근처 횟집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왜 회를 갖고 오는지 진짜 이건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소해 오니까 말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 국민적으로 대통령이 뭐 하나 이렇게 관심이 정부가 뭐 하나 이런 관심이 있는 때에도 거기서 캠프파이어하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해군 군인들 동원해 가지고 나라 지켜야 될 군인들한테 회를 떠오라고 하는 게 진짜 정상적인 이 지도자가 아닌 거죠. 대통령 부부가 아닌 거죠. 네. 본전이 이 상황이 일단 이제 김성훈 차장이 진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은 군함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부인 혼자 있을 때 이 해군 군함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일단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어떠한 공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행위 자체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란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건희 씨의 단순한 지시만으로 뭐 지금 경호처 전부가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공범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경호처가 지금 뭐 선상 파티를 주관하고
하고 뭐 회를 뜨고 회를 잡아오고 뭐 그런 것들을 할 그런 직무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업무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김성훈 전 처장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 범죄 혐의를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고 자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형을 경감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 전 처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과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건희 씨도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다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김성훈 전 차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진술이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관련된 물증도 속속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의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윤석열이 기빈정에 없었다라는 이 진술이 윤석열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여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만약 직접적으로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이 더욱더 용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김건희의 그런 지시가 통용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만으로는 입증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김성훈 전 처장이라든가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설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함정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 혐의 수사 중에 이 진술이 나온 건데 요 관련해서는 2차 종합특검도 김건희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김성훈 전 차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수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혐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1차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부분들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2차 특검을 하게 된 거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핵심 관계자인 김성훈 차장이 관련해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의 추가 진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김성훈 차장의 이런 주요한 진술이 나온 점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그럼 집중해서 좀 관련해서 소환을 해서 좀 수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김성훈 전 차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가 이제서야 관련된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종합특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 깊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보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관련된 혐의 입증도 더욱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휴가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가장 중요한 책사로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내용들,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술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아마 2차 종합특검이 집중을